지금 시장의 핫 이슈는 무상증자죠. 무상증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지난달부터 무상증자를 하는 기업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어요. 자, 무상증자는 무엇인가요? 자산에는 부채와 자본이, 그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이고, 자본 내에는 자본금과 잉여금 이렇게 있다. 처음에 주식을 상장하면 자본금이 있고요. 이 자본금을 가지고서 장사를 잘 해서 그것을 늘리는 부분들, 이익잉여금이 있고요. 여기는 그리고 자산 재평가 적립금, 주식 초과 발행금이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무상증자를 해서 자본금을 늘리는 부분이다라고 보면 돼요. 보통 무상증자다라고 하면 주식이 자기가 1000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주식수가 2000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주식수가 2000주로 늘어난다라고 하면 앉아서 100% 수익이 나는 게 아닌가라는 착각에 빠지죠. 그거는 아니고요. 대신에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죠. 주식수가 늘어나고 뭐 자본금은 그대로고 이익잉여금 요 부분을 자본금으로 교체하는 것이 무상증자다. 주식수가 늘어나면 활기차게 사고팔고가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1000주가 2000주가 된다. 호재다. 초반부에는 호재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무상증자를 하냐면 자사주나 아니면은 주주 권익을 보호한다라는 명목하에 있지만은 주식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대주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쁠 게 없으니까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자본금으로 대치를 하면은 자본금이 늘어난 상태로 보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괜찮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착각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초반부에는 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주가는 정체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는 발표 초기에는 주가가 확 뜨는 부분들 세력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1분기가 워낙 안 좋았어요. 모든 우리나라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다 안 좋아. 그 다음에 경제활동이 진행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동성 시장이 지금 진입이 되는 상태잖아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이 0.5% 은행에다가 집어넣어도 별볼일 없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많은 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이용해서 2분기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내부 세력들도 있을 수 있고 한번 뻥튀기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또 정말 좋은 기업들도 있을 수 있어요. 파이낸셜 뉴스 6월 29일 날 나온 뉴스인데 코로나19 타격에 기업들 유상증자, 무상증자가 증가하고 있다. 케어랩스라는 종목 이 부분은 옐로우 모바일이라고 해가지고 옐로우 모바일은 제가 유니콘 기업 할 때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 핵심 중에 하나 케어랩스에서 운영하는 앱이 있죠. 굿닥이라는 앱. 그러니까 병원에 대한 정보를 주는 시스템이에요. 내가 가고자 하는 병원 예약과 진료 예약 연계시키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의사하고 직접 가가지고 대면하는 부분이 아니라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가 된다. 국내에서는 원격 의료 진료라고 하죠. 케어랩스 같은 경우가 일정 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케어랩스가 보통주 한 주당 한 주의 배정 100% 무상 증자를 결정을 했죠. 요즘에 패턴이 어떠냐면 이렇게 무상 증자가 결정이 돼요. 이 무상 증자 되기 전에 정보가 없다. 라고 볼 수는 없어요. 회사에서도 무상증자라는 것은 이사회를 거쳐가지고 하는 부분들 또 그 대표이사 측근들이 봤을 때는 아 이게 회사가 무상증자가 이제 결정이 되겠구나 인지를 다 하고 있죠. 이거는 내부자 거래는 아니지만 이익잉여금 상태를 다 파악하고 있고 아, 언제쯤 쓸 것이다. 언제쯤 자본금으로 이동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가 조작은 아니지만 그 안에 세력들이 무상증자라는 부분들은 내부의 세력들이 한번 먹고 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결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 그냥 급등을 했다가 거기서 팔고 나가 버리니까 20-30%가 뛴다라고 했을 때는 순간적으로 다 팔고 나가 버리니까 뭐 미수 쓰고 그랬을 때는 당연히 이거는 내부적인 세력은 먹고 튀면서 공매도의 표적이 되는 부분들이죠. 이거는 무차익 공매도, 장중 무차익 공매도의 표적이 되면서 미수라든지 얘네들을 떨구어 버리는 부분들. 국내 같은 경우는 3일 결제이기 때문에 3일째 되는 날, 그날 당일하고 그 다음 날, 그리고 3일째 되는 오후 정도 되면은 보통 미수 금액이 전부 다 결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무상증자 당일로 봤을 때는 호재로 보고 들어간 분들은 손실이 막 5% 10%씩 손실 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하나의 패턴이다. 앱스 보통주 한 주당 한 주의 배정 무상증자를 했다라고 해서 뉴스에 나온 부분이고요.
케어랩스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제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를 2017년 11월 27일 날 해가지고 IPO 기업 공개에 돌입되고, 그리고 뭐 굿닥이라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케어랩스 사업부 소개해가지고 유니콘 기업 옐로우 모바일은 유능한 벤처에다가 투자를 해요. 벤처를 직접 사거나 거기다가 지분 투자를 아예 해버려가지고 자기네 자회사로 만드는 그러한 서비스예요. 옐로우 모바일. 그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자본들이 막 투자를 해요. 옐로우 모바일에 투자를 받아가지고 옐로우 모바일은 어떤 걸 하냐면 그 돈을 가지고서 아주 컨텐츠가 굉장히 탄탄한 회사들, 개발자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설계를 했던 분들은 돈이 없잖아요. 일정 부분 그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이에요. 내지는 그걸 사요. 사가지고 자회사로 흡수를 시켜버리고 그 직원들을 그대로 흡수해가지고 그 코스닥 상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IPO를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키우는, 근래 보면은 유동성은 굉장히 풍부한 거예요. 이 좋은 컨텐츠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쪽에다 집중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꽤 많이 투자를 해요. 옐로우 모바일 같은 경우 꽤 많이 투자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굿닥이라는 이러한 플랫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케어랩스 사업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다. 옐로우 모바일이라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유능한 기업들을 하나하나씩 코스닥이 상장한다. 그렇게 해서 유니콘 기업을 만들었는데 1조 2천억이죠. 유니콘 기업, 요즘 환율로 봤을 때 지금 1조 2천억 이상의 가치가 될 수 있는 기업을 옐로우 모바일을 지정을 했고요. 그 자회사가 케어랩스다. 이것도 하나의 4차 산업이에요. 자, 케어랩스의 실적을 좀 볼게요. 연간 실적 2017년 항상 실적이 가장 좋을 때 얘네들이 상장을 해요. 국내 같은 경우는 IPO 공개를 한다, 뭐 요즘 기술특례 상장은 뭐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고 자신의 비전을 내세우고 얘네들이 적격성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정보 만드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 2017년 12월에 연간 실적으로 그 해 가장 좋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8년부터 그리고 2019년 올해도 수익은 꾸준히 내고 있다. 케어랩스 같은 경우도 기술 싸움이고 시장을 얼마만큼 선도를 해가지고 점유를 하느냐, 거기서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존 산업과는 좀 많이 틀린 부분들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단기 순이익이 3월에 9억. 근데 케어랩스 같은 경우도 무상증자, 이번에 예산 중에 비대면, 그러니까 원격 진료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좀 통과가 됐고 토요일날 이번에 추가 경정 예산 통과가 됐기 때문에 지원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원격 진료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케어랩스는 더 성장 가능성이 있죠. 4차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변할지는, 그리고 유동성이 실린다라고 했을 때는 일정 부분 이런 부분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원격 진료라든지 비대면 진료, 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전망적인 부분에서 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휴젤이라는 기업이고요. 이 병의원에 들어가는 뭐 필러라든지 이 성형 쪽에 들어가는 제품들, 그 다음에 화장품들, 요런 화장품 원료죠. 그러한 부분들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유명한 기업이에요. 1조 원대 베인 캐피탈의 경영권 양도 계약을 했다라고 해서, 베인 캐피탈이 현재 대주주죠. 미국계 사모펀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베인 캐피탈이 1275억 원 규모의 포괄적 양수도 본계약을 17년 6월 7일 뉴스고, 이 부당 36만 원 정도, 그리고 올릭스 주식 절반 이상을 처분해 100억을 현금화했다. 휴젤 835만 370주 무상증자를 결정했다. 무상증자 비율이 200%를 줬어요. 한 주당 200%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 그 다음에 외국인들, 미국계 사모펀드가 지금 투자하는 부분들, 얘네들이 노리는 부분들은 저는 이렇게 봐요. 베인캐피탈 사모펀드가 노리는 부분들은 무상증자 200% 주주 권익을 위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이건 뭐 국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얘네들이 일정 부분 자산 가치를 높인 다음에 하려고 한다 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주주 권익 정책을 계속 쓸 거예요. 얘네들이 배당이라든지 기업 가치를 일정 부분 자기네들이 높이는 부분들, 유동성 시장이 좋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많이 높여놔서
그것을 시장에다 내다 파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가장 큰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200% 무상증자가 되었고요. 이 42.92% 굉장히 많죠. 결국에는 무상증자 200% 하면 베인캐피탈 42.92%를 보유한 베인캐피탈 자기네들이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지만 이게 외국계 회사라고 볼 수 있어요. 미국계 사모펀드가 지금 보유한 종목이다. 그 국내와는 달리 주주 권익 정책이 굉장히 크죠. 예, 무상 증자를 결정을 했고 지속적으로 아마 배당도 이제 일정 부분 괜찮다라고 하면은 막 할 거예요. 이게 론스타급으로 해가지고 상한은행을 인수를 해서 배당 잔치를 했던 부분들이 있죠. 기업 보시면, 기업 가치 보면은 영업이익이 1019억이었고요. 점차적으로 조금 줄어들고 있는 입장. 3억, 1분기에 123억을 벌었다라고 했을 때 이 단순히 1분기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 곱하기 4를 하면 한 500억 정도 수준의 1년 영업이익. 그러면 작년보다도 못한 부분인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괜찮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작년보다 수준 이상을 나왔다라고 하면 괜찮은 거죠.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마이너스 경제 성장이 확실시되고 있는데 거기서 작년 이상의 기업 성장이 났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은 대단한 거고, 그러한 기업 가치를 계속 외국인 입장에서, 외국 주주, 대주주 입장에서, 베인캐피탈 입장에서는,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200%의 무상증자를 했고요. 이거는 앱클론이에요. 무상증자 결정을 했다. 100%의 무상증자를 결정을 했죠. 기업은 2017년도 상장이 되었는데 해당된 1만 원의 공모가 결정이 확정이 되고 기술특례 상장으로 간 기업이고요. 혁신 항체 신약 개발을 위해서 전문 업체이다. 글로벌 제약사에다 내다 파는 부분들이거든요. 신약 자체를 개발한다기보다는 항체가 좋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글로벌 제약사 원료 물질을 주로 판매를 하는 부분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굉장히 좋죠. 지금 현재 5천억 작지 않아요. 시총이 작지 않기 때문에 100%의 무상증자를 발표를 했는데 원료물질 수출이 돼가지고 글로벌 제약사와 일정 부분 공시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요. 전일 그러니까 7만 원 지지저항 공방 거기서 6만 8천 원 정도 수준까지 빠졌다가 다시 74,500원 막판에 급등을 해버렸죠. 무상증자는 첫날 올랐을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굉장히 많이 눌려요. 그 다음에 이틀 정도의 조정이 벌이고, 왜냐하면 신용 미수 쓴 사람들, 요즘에 주식 초보분들이 신용 막 써요. 한 방에 그냥 쇼부를 보는, 이게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비트코인 세대들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가 발표됐다. 그러면 막 들어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거기서 한 이틀 정도의 조정, 왜냐하면 미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조정을 벌인 다음에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다 가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 영업이익을 보면은 형편없어요. 지금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올해 흑자가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해가지고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업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이다라고. 지금 유동성의 힘이 어떻게 보면은 제약 바이오에 쏠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SK 바이오팜 상하니까 그러한 거를 틈타서 이러한 지금이 한참 좋을 때거든요. 무상증자 100%를 진행을 하고 주주 권익 정책을 피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 안에는 자사주도 아마 좀 있을 거예요. 뉴틸렉스 중국 제약사의 기술 투자, 요게 2017년 9월 9일자 뉴스예요. 바이오 벤처 기업인 뉴틸렉스가 중국 제약사로부터 기술 수출과 투자 유치를 성사시켰다. 5월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뉴틸렉스도 기술 특례 상장이거든요. 친중 정부적 부분에서 유리한 국면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제장 화하이라고 해가지고 절강 화해 기업이라고 하는데 기업이 원료 물질로 유명한 기업이에요. 제장 화하이 기업이 대주주인 상황이고 많은 투자를 받았죠. 유틸렉스 중국의 항체 치료제 기술 이전, 이게 2017년 9월 계약을 체결했다. 850만 달러 이상의 기술 계약 이전, 3천만 불의 지분 투자 계약이 이루어졌다. 면역 항암제 개발업체 유틸렉스 2018년도 24일 12월 24일 코스닥에 상장한다. 기술 특례 상장이었고 이번에 유틸렉스 1대1 무상증자를 결정한다. 전 거래일 날 이게 갑자기 급등했다가 거기서 누르면서 계속 빠지는 상황이었고, 투자한 주식 투자자분들이 당황스러운 부분들, 100% 무상 증자를 했지만 그 기존에 있던 세력들도 있을 수 있고요. 갑자기 발표하고 급등을 했잖아요. 급등을 한 상태에서 거기서 내리꽂는 부분들 팔아버리고, 유틸렉스 같은 경우도 100% 유상 증자를 했다라고 하면
이 안에 세력들을 위한 부분들 내지는 주주 권익을 위한 부분들이다라고 본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유틸렉스 최재형 대표이사가 이번 무상증자는 주주 친화 정책 일환으로 주주 가치 제고와 기업 신뢰도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한다. 무상증자를 발표를 했다라고 하면 눌러요. 당연히 누르는 부분들이다. 헤지펀드 중에서는 스나이퍼, 국내에 많이 들어와 있는 헤지펀드들, 시스템 인공지능적인 부분들, 프로그램들이 들어와 있고요. 골드만삭스에 뭐가 있고, JP모건에 뭐가 있고, 국내에도 AI 테스트한다라고 해가지고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을 보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상 증상이 발생됐다라고 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인공지능이 어떻게 움직여가지고 오늘 하루에 얼마의 수익이 났습니다.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투자를 받아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무조건 얘네들은 수익 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무차익 공매도를 칠 수 있다라고 하면 무차익 공매도 쳐버리죠. 그리고 그날 그냥 수익을 확정시켜가지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돈이 쏠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커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공지능 프로그램들 내지는 알고리즘 프로그램들을 커져가가지고 결국엔 거기에 돈이 많이 뭉쳐지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정부에서 거래세를 지금 0.25%인데 이걸 0.15 정도 수준으로 낮춘다라고 하고 0.15%는 농어촌 특별세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더 이상 안 낮추려고 할 거예요. 주식 양도소득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이게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얘네들의 그 프로그램들 엄청나게 발전될 수 있어요. 터미네이터예요. 무조건 얘네들은 수익 나게끔 설계가 된 거예요. 파생에는 그런 시스템들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시스템의 경연장이다. 얘네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위아래 훑고 지나가면서 인공지능이 그 초단타도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나스닥 100 선물이라든지 S&P 500 선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우 선물 이러한 부분들을 매매를 하다 보면 그게 비록 길게 보면은 우상향으로 쭉 가는 지금까지 추세가 나왔던 상황이지만 거기에는 3개월마다 만기가 있고 그리고 매일 보다 보면 그 변동성이 상당해요. 그 다음에 한 틱당 틱밸류가 아마 12.5불 이 정도 되는 게 S&P 같은 경우 그게 10만 원이 1초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지금 고점에서 위아래 움직일 때 한 200-300틱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면 한 계약만으로도 100만 원, 2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한다라고 하고 그러면은 한 계약 가지고 하면은 그래도 그 사람들이 볼 때 와 대단하다. 왜냐하면 돈을 한 10억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국내 주식 가지고 하루에 100만 원 벌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얘는 한 계약 가지고 증거금으로 봤을 때는 증거금 그거보다 훨씬 싼 1,000만 원, 2,000만 원 증거금이 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1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변동성은 상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펀드틱에 의해서 뛰기를 하는 이러한 인공지능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알고리즘 프로그램, 펀드 프로그램 알고리즘들이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지켜보다 보면은 미쳐버리는 거예요. 자, 유틸렉스 역시도 이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안 좋죠. 저는 이 종목은 잘 안 봐요. 그러니까 중국계 자본이 들어와 있고 중국계 자본이 들어온다라는 부분들을 별로 안 좋고 친중 정부의 정권 하이고 해서 시가총액이 적진 않죠. 적진 않은데 어떻게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종목 자체는 잘 안 보고 있다. 이게 제장 화이 이 사이에 바이오사르탄 원료의 약품에 대한 발암성 성분 조사가 진행이 된 적이 있어요. 2018년도 7월 12일. 이 유틸렉스가 12월에 상장이 됐는데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다. 무상증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요즘의 특징은 무상증자를 발표를 해요. 주주 권익 제고를 위한 부분이다. 그냥 말은 그렇게 하는데 대표이사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기존의 자신들을 위한 부분들이죠.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자본은 그대로인데 자본금이 증가한다. 기업가치 괜찮다라고 재무제표가 괜찮아졌다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똑같은데 초반에는 이게 확 끌어올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정바이오도 과거에 그랬고요. 잉여금이 자본금으로 들어가는 숫자만 바뀌는 부분들이죠. 요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무상증자 발표된다라고 했을 때 기존의 주주들 내지는 인공지능들이 거기에 붙어가지고 그대로 이제 폭락시키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틀 정도의 거래량이 없으면 못 올라가잖아요. 이 미수가 전부 정리되고 그랬을 때 그 다음부터 서서히 올라가는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이 패턴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좋은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 성우 투자하십시오.